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학의 반전 시위가 멈출 분위기가 아닙니다. 체포된 학생은 800명이나 되고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사이에 폭력도 일어나면서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장이 시위의 중심이 될 것을 걱정합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는 주이시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이시 학생들은 유대교 사원과 토라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시위한다면서 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한 비열한 행위들을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용 돈 재판은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주말에는 돈이 아쉬워서 예비선거에서 다시 보지 않을 듯 비난했던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등장할 때마다 그가 한 행위와 법정에서의 무력하거나 조는 모습 등이 노출되면서 적어도 선거에 플러스가 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법정 사진과 대조적으로 활발한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졸리운 도널드는 북한의 독재자와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고 보복과 응징을 꿈꾸는 미래의 독재자로 묘사합니다. 고전하던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 예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한 시스템인데 중국은 승인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와 제휴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도 수십 번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와 아이오와주 등을 강타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에도 아직 정전인 지역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냐 계단이냐, 선택은 장수와 연관이 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대학교에서의 지금 반전 시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지난주보다 훨씬 심각하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멈출 것 같지가 않고 계속 퍼져나간다는 그 어떤 비등점 같은 것을 넘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 학문적으로 너무나 다 연결이 돼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금 분야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300명 이상이 추가로 체포가 돼서 지금 800여 명 정도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다가 체포가 됐는데 선을 넘느냐? 과연 친팔레스타인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그것을 진압하는 학교의 리더들은 어디까지가 레드라인인가?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한 것도 다릅니다. 이제 심지어는 드디어 UCLA에서 지난 주말에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와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붙었습니다. 무력 충돌이라기보다 몸싸움을 한 거죠. 딱 그 두 시위대 사이에 대체적으로 앞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시위를 하는데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쳐놨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서 몸싸움을 하고 결국은 펀치를 날리고 그 서로 쌓아놓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폭력이 됐습니다. 학교 경찰이 바톤을 막 휘두르면서 갈라놨습니다. 지금 그 정치 후보들도 여러 이런 시위대와 함께 지금 뭐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질 스타인이라는 녹색당의 후보는 지금 80명 정도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시위하다가 구류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컬럼비아에서 시작해서 뭐 예일, 하버드, MIT, 뭐 텍사스, 저쪽에 뭐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교에서는 오늘 총장이 시위대를 진압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체류가스를 쏘고 그랬죠. 총장에 대한 신임 투표까지 합니다. 그쪽에서 다시 이제 서쪽으로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오는데 그 사이에는 로열라 유니버시티, 뉴올리언스예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뉴멕시코. 지금은 이제 30군데 훨씬 넘는 적어도 확인된 것만 36군데의 큰 규모의 대학교에서 캠프를 치죠. 캠프를 치고
마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는 것처럼 학교에다가 야영지를 해놓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캠프를 친 큰 학교만도 36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캠프를 친 것을 학교에서 경찰을 불러서 걷어내죠. 걷어내면 뭐합니까? 예일대학교 주말에 다시 쳤습니다. 경찰이 해산시켰는데 또다시 모이고 백악관은 참 백악관이 지금 제일 어정쩡하죠. 시위를 평화롭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시위대 권한도 존중해야지 되고 백악관으로서는.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계도 존중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구호는 비난하면서 모든 혐오 연설을 비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은 뭐 거의 친이스라엘이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하원에서 막 한 20명 정도가 컬럼비아 대학교의 어떤 그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왜 저걸 못 막아? 저걸 왜 못 막고 점점 저렇게 퍼져나가게 저렇게 캠핑을 하게 해두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텔레비전에 얼굴을 가리지 않은 시위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은요. 물론 스카프로 가리고 팔레스타인의 아주 그 전통적인 키예프인가요? 그런 것으로 가린 학생들도 있지만 얼굴을 나타내면은 뭔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아 해서 거의 복면 쓴 듯 하면서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시위를 했다고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그 학생 입장에서는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정도까지 온 거고요. 미국을 넘어서 카피예요. 그 체크 무늬로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고유의 의상이라든가 스카프 같은 것이요. 미국 넘어서 캐나다에도 지금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데 유럽은 물론이고요.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유니버시티에서도 학생들이 제법 큰 규모로 캠프를 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잠깐만 브리핑을 해드린 뒤에 주이시 학생들은 이 시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이시 학생들은 반으로 나뉜 겁니다, 지금. 내가 주이시 학생이긴 하지만 무조건 우리 이스라엘만을 두둔할 수가 없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3명이 공동으로 글을 써서 더 힐의 어피니언을 쫙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은요. 언론에서 말하는 것도 다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너무나 이 경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 텔레비전에 데나베 씨가 보이네요. 데나베 씨가 일요일에 그 CNN 방송에서 State of Union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데나베 씨가 이스라엘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스라엘 쪽에 그런 시각을 전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 언급을 하진 않지만 주말에 예를 들어 버니 샌더스와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럴 때 그 질문을 하고 왜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워낙에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데서 일하는 심지어는 텔레비전의 소유주나 신문의 사주도 이스라엘계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계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면서 언론을 다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한 2, 3분 정도 지금 이 문제가 학교 캠퍼스를 벗어나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안토니 블링컨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아랍 지도자들과 만나서 휴전을 해야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휴전 협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내에서는 버니 샌더스는 본인이 주이시면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인종 청소하고 있는 거지. 80%나 되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켰고 가면 안전해, 안전지대야 라고 하면서 전부 폭격해서 다 망가뜨렸잖아. 이게 인종 청소가 아니고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주이시인 존 페러먼 같은 지금 초선 연방 상원 의원이고 펜실베니아가 지역구고 아주 거구죠. 심장질환을 앓아서 굉장히 그 문제로 페이머스한 이 존 페러먼은 무척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이시들도 많은 이슈에 있어서 진보적이지만 존 페러먼은 본인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은 또 맹렬합니다. 완전히 버니 샌더스와 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가장 좌측에 있는 연방 상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존 페러먼 주이시 의원이기 때문에
컬럼비아 대학 같은 데서 왜 저거 못 막고 있느냐고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지금 정치계 분위기는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거의 이스라엘 편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뭐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고 한 달쯤 전에 이스라엘 군에 전부 가는 행로를 알리고 시간을 알렸는데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습당해서 스텝 7명이 숨진 이 월드 센트럴 그 키친은 다시 이제 구호 작업을 시작을 한답니다. 국제재판소는 벤자민 네탄야후 그리고 하마스 리더들에게 똑같이 어떤 체포 영장을 이거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 좀 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어제 일요일인데도 라파, 이집트와의 국경, 가자에서 제일 남쪽 이쪽 지상군 작전, 지상작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인질 협상을 하려고 이 국무장관을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로 급파를 한 거죠. 이스라엘이요? 라파 공습합니다. 대대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죠. 어제도 뭐 어린이들 많이 공습으로 숨지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휴전해라. 학교가 이스라엘로부터 기부받지 말아라. 받으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스라엘과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협력도 하지 말아라. 더군다나 학교에서 투자하는 그런 회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다거나 이런 거면 거기 투자한 돈 다 빼라.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시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감정이 굉장히 믹스가 됐겠죠. 두려움이 있을 테고 공격받지 않을까. 분노도 있겠죠. 그러나 희망을 갖고 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3명의 학생, 1명은 콜롬비아, 2명은 콜롬비아의 자매 학교인 이란 오마르라는 아랍계 그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의 딸이 다니고 있는 그 바나르드 같은 학교예요. 콜롬비아와 이 바나르드에 다니는 2명과 1명, 3명이 우리는 주이시인데 왜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를 하는가 하는 기고문을 더 힐에 보냈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저희가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다는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 경찰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쫓겨나갈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가자 연대 그 캠프, 가자 연대 야영지라고 할까요? 저희가 왜 이런 걸 하겠습니까? 콜롬비아가 교육에 투자해야지 될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자매들을 죽이고 물론 본인들은 주이시지만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매들을 불구로 만들고 이주시킬 그럴 도구를 만드는 이렇게 온건하게 표현했지만 무기라는 얘기죠. 락히드 마틴 같은 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회사에 콜롬비아 대학교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이시로서 주이시 사원과 토라에서 그 배운 그 의무가 있어서 우리는 그 의무를 지금 지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배운 것은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똑같이 소중하다. 저희 같은 젊은이로서는 신이 이 땅을 위해서 한 그 서약 그런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지켜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저희는 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고치는 타크놀람 그들의 말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폭력과 증오를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4,000년 동안 유대인 조상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던 데서 영감을 받아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캠프를 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체포되게 됐을 때 우리는 전부 팔짱을 끼고 1960년대 민권운동을 할 때 부르던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건 인종, 종교, 계급 이런 것을 다 넘어서 진보적인 유대인 운동입니다.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이게 이제 진보죠. 그리고 학교 측은 그에 비해선 보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야만사회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지 되는데 시위대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지 된다는 약간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3명의 학생들이 글을 쓰기를 팔레스타인 학생들과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런 시위를 하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도 그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학생들의 개념은 겸손하고 친절하고 존중 이런 가치들이라고요. 해서 저희가 아주 평화롭게 시위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잡아간 뉴욕 경찰국장도 시인한 것 아닙니까? 평화로운 시위였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이상한 플레이북을 썼습니다. 무조건 시위하는 자체를 무조건 반유대주의자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반유대주의자적인 구호가 나온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아주 기회주의자인 뉴욕이 지역구인 앨리스 스테파닉 연방 하원 의원과 같은 공화당 이런 의원이 허위 정보를 다 퍼뜨립니다. 무조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애들은 다 잡아가야지 돼. 쟤네들 위험한 애들이야. 반유대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이건 법과 질서에 의해서 뭔가를 잡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무기 없는 민간인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스라엘이면은 오케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면 안 오케이.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2명의 전에 이스라엘 군인이었던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에 화학 무기를 써서 당시에 15명의 학생이 입원했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학생에 의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냥 그리고 또 저희가 이 3명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계 시위대를 향해서 히브리어로 우리를 동물이라고 애니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우리는 주이시 학생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애니멀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측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측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인간 동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불법 체류자를 인간이 아닌 동물이라고 말하는 트럼프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해서 컬럼비아 대학교는 가자지구 축소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자지구가 지금 경찰국가 벽이 딱 쳐져서 가자 사람들을 오도 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거대한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지금 컬럼비아 대학교 안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검문소가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다 제한하고 직접 지금 수업 못하고 있고요. 인식 카메라까지 등장해서 이 추적될까봐 겁나서 전부 뭐 스카프로 마스크로 얼굴 후드 티 입고도 가리고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지금 학생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계 회사에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군수산업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거 잘못되면 돈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과 인종 분리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 투자금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전쟁과 인종 분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 3명의 학생들은 해결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넘버 1 정치인과 언론은 왜곡과 극우 이런 것을 퍼뜨리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이 왜곡과 극우적인 시각을 퍼뜨리는 것에 그 미끼를 잡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번째, 동문과 기부자, 교수, 학생 그리고 부모 컬럼비아 대학교에 자녀 다니시는 분들 분명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도 계실 겁니다. 그 부모는 대학에 전화를 걸어서 3가지를 주장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주는 그런 회사에 투자한 것을 팔거나 주식 같은 것 학교 측에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퇴학당한다던가 정학당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취해진 학생이나 교수들을 다 사면해라 하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고요. 3번째, 다른 대학도 동참하십시오.
대량 학살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가 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안으로는 이스라엘도 조금 다지면서 밖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어떻게 하면 휴전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량 학살을 이스라엘이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유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건 컬럼비아 대학교와 컬럼비아 자매 학교에 다니고 있는 3명의 학생들이 쓴 글, 더 힐에 실린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들으셨으니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융자,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자, 잠시 뒤에 정치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주말에 사실은 뭐 크고 작은 그 정치적인 뉴스는 많이 있었거든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은 돈 커넥션 때문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중간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예비선거 때 너무 안 볼 것처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또 만나야지 되잖아요. 서로가 이득이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이 너무 모자라는데 론 디센티스,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니키 헤일리와도 뭔가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한데요. 론 디센티스를 큰손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좀 뻘쭘하고 트럼프도 뻘쭘하고 돈은 필요한데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론 디센티스 후보로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본인은 그 부통령 후보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2028년을 보는 거죠. 아직 40대의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지지층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좋을 게 없으니까, 뭐 트럼프의 지지층이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마음 자체는 4년 뒤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비선거에서 처음에 트럼프의 지지층에 호감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공격 같은 것을 제대로 못했고 어정쩡하게 트럼프의 아바타처럼 행위를 하다가 우리가 왜 아바타를 뽑지? 진짜가 있는데 하면서 결국은 다 이렇게 나가게 된 거죠. 뭐 니키 헤일리도 부분적으로 그렇고 론 디센티스는 특히 그렇고 리틀 그 트럼프라고 많이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필요하니까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만났다 하는 거고요.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면도 분활 화면입니다. 마치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계 학생의 그 화면이 딱 반으로 가르면 여기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오늘은 뭐 이유가 있겠죠. 재판을 안 하고 내일 재판을 그 돈 입막음용 돈 준 그 재판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요즘은 모든 화면이 전부 활기가 없고 어떤 땐 졸기도 하고 어떤 땐 또 멍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법정 화면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무슨 일인지 지난번에 3월 초에 국정연설을 한 뒤에는 굉장히 좀 활발한 그런 에너지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할 화면이다라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지어 이제 온도, 법정 온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변호사를 시켜서 판사에게 뭐 이 온도가 너무 춥다 하면서 심지어는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 이 온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근데 법정이 원래 좀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전국적인 여론조사 차이는 뭐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뭐 0.3% 정도? 뭐 트럼프가 앞서거나 바이든이 앞서거나. 그런데 전국보다는 뭐 중요한 것은 격전지에서 이기면 다 이기는 건데, 그렇다고 전국적인 여론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결국은 격전지의 여론도 전국 여론을 이제 반영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격전지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훨씬 우세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표 차이가 뭐 도저히 뭐 바이든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오차 범위 안까지는 따라잡았거든요. 초당파인 정치 분석가 이제 그 에미 월터라고 이분 뭐 PBS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모든 매체에 다 나와요. 사실은 초당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석을 보면은 트럼프를 잠재적인 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후보인 거 분명하고 잠재적인 대통령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잖아요. 처음에 저 사람 별거 아니야 할 땐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을 때는 장점도 드러나지 않지만 장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앉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고 에너지 없는 그런 표정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지 하고 포커스가 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또 하필 뭐 여자랑 잠을 자고 돈 주고 했다는 그런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재판이잖아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구나. 이게 이제 사실은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듬직한 어른스러운 사람을 뽑겠습니까?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법적으로 기소되고 하는 거 예비선거에선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다 공화당만 하는 것이 예비선거니까. 그런데 이게 예비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소속 유권자라든가 심지어는 온건한 공화당조차도 재판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는 트럼프가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너무나 딱 붙어 있는 사람을 제외를 하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이 재판은 일어나지 말았어야지 될 재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본인이 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녀사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트럼프가 스토미 데니엘스와 앉았다고 하는 말을 얼마나 믿으시겠습니까? 난 잠도 안 잤는데 내가 왜 이런 재판을 받고 있지? 아니 미국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입니까? 하비 와인스틴처럼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제작자였는데 많은 여성들을 그렇게 강간하고 뭐 성폭행하고 해서 결국은 23년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그런 잔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재판을 받을 때 불공정한 게 있다 해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재심받도록 항소법원에서 재심하라고 했잖아요. 왜냐? 100명 이상의 여성들이 고소하고 내가 성학대를 받았다, 강간당했다라고 했는데 3명의 뭐 100명 넘는 사람 가운데 3명의 증인이 이 케이스와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증언을 했다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미투 무브먼트를 일으킨 하비 와인스틴 같은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제작자가 23년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에 이거 뭔가가 부당했어라고 하면서 재심을 하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은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 흉악한 범죄자에게도 유죄 판결이 나고 복역을 하는 뭔가가 법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지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도 안 자고 돈도 안 줬는데 왜 저렇게 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가서 있게 하는 나라가 이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뭐 법정이 너무 추워 졸기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그 행위를 보는 겁니다. behavior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behavior를 이제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보면서 본인이 슬리피 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가 없다고 했었던 것은 지금 슬리피 단.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 백악관의 출입기자단 만찬에서도 이거 슬리피 단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용히 얘기해야지 돼요. 잠자고 있는 단을 깨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롱을 오히려 되받을 정도의 법정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주 일부러 본인이 있어서 법정을 춥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다 끝났는 줄 알고 벌떡 일어서서 나가라고 하니까 재판관이 앉으시겠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딱 납작 앉아버렸잖아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성숙한 사람, 그리고 분열보다는 단결을 하려는 사람,
혼돈을 막 주는 것보다는 일을 풀려는 사람, 억만장자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내려주는 사람보다는 보통 사람의 삶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리고 의사당 사건이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 연애 편지 보이고 이런 사람들, 또 코비드 처리한 거, 이거 낙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책임을 물어야지 됩니다. 언론도 늘 뭐 이게 숫자가 이렇고 뭐 여론조사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만 장황하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정한 그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것을 시리어스하게 보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그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지금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좋은 그런 분위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또 하니까 나는 보복과 응징을 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번 그 주말에 굉장히 그 날씨가 나빠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그 선거 캠페인도 취소했었어야지만 됐고 운이 안 따라준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 한번 뉴욕의 돈마금 재판이 하루는 없잖아요. 수요일 날 그날은 또 골프 쳤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적어도 앞으로 한 6주일 정도는 별로 지지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내일 하루 재판 있고 수요일 하루 쉬니까 그때는 이제 격전지 미시건, 위스콘신 가서 뭐 가까이 있으니까 선거 캠페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슈는 주말에 이제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연합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게 하나도 저는 새롭지 않던데요.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에서 너무 오래 전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어요. 인색하진 않았는데 다른 많은 매체나 이런 곳에서 이 앤디 김 뉴저지의 3지구에 지금 3선 연방 코리안 아메리칸 하원 의원이 그 뉴저지주에 2명밖에 안 되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따놓은 당상이다 하는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앤디 김 후보가 제일 처음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은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사람들 다 떠났는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랑하는 의사당 하면서 막 그 쓰레기 같은 거 줍고 이것으로 유명해졌죠. ABC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밥 메넨데스라는 그 민주당의, 거기는 굉장히 오랜 동안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의원이 막 그 중요한 그 외교관계위원회를 하면서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뭔가 뇌물을 받고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자마자 바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보통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뉴저지주도 유난히 아주 그 민주당의 그 아주 층층 시야 같은 것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윤호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영향력 있는 주지사 와이프가 나왔을 때도 결국은 그 와이프도 결국은 도중 하차를 했죠. 그리고 주의 그 시스템이 투표 용지를 하는 것도 아주 그 주의 당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부당하다 해서 고소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얌전하고 착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도 딱 뭔가를 할 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보다가 출마 선언하시죠. 한 3시간 뒤에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바로 그 다음날 해버린다던가, 그리고 막 당에 도전하면서 한다던가. 그런데 또 굉장히 온순해요. 그 이슈도 그렇고 아젠다도 그렇고. 이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의 신념을 갖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가 아니라 연방 상원 의원, 코리안 아메리칸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이 제가 최초의 연방 무슨 뭐 상원 의원 하니까 최초의가 아닌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호범 그 박사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연방이 아니라 주 상원 의원이었죠, 워싱턴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 뉴스를 보면은 이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디선가 뭔가가 여기서 안 되고 있을 때 그 같은 이슈로 안 되고 있더라도 저쪽에 가면 될 수 있어 하는 세일즈를 계속 해야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뉴스, 블룸버그가 자세히 보도했던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가요. 지난주에 주식값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을 했고 미국에서는 그 FSD요. Full Self Driving 자율주행 이것의 소프트웨어 때문에 뭐 지난 2년 동안 뭐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중국에서는 오케이 하는 승인을 받아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날개를 다른 거거든요.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2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75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고 한 명이 숨졌고 그리고 조금 더 덜 정교한 그런 이제 오토파일럿에서도 467건의 사고 뭐 13명 사망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시스템입니다. FSD 이 시스템을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거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건데 그 임시로 승인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와 중국의 그 리서치 그룹이죠. 바이두와 함께 뭔가를 이제 더 개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뭐 개인 정보나 등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큰 해외 마켓입니다. 뭐 테슬라만의 가장 큰 해외 마켓은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당연히 안전 규정 그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서 참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곧 중국 손님에게 FSD 풀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줄 수 있게 되면은 자동차를 팔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의 중요한 순간이다. 아주 중요한 모먼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 것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을 때 다른 그 중국에서 만든 그런 이제 전기 자동차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번 중국 가려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거 멈췄었죠. 그러다가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곧 이 자율 그 주행 문제 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보관이 이런 거였어요. 이번에 깜짝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일 투자가들에게 리뷰를 해준답니다. 최근에 막 주가도 엄청 내려갔고 매출도 내려갔고 이 같은 내용들 나오고 했는데 사람이 다 뭐 하다 보면은 뭐 미국에선 미국 나름대로 중국에선 중국 나름대로 어떤 표준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중국 표준을 통과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에서 더 테슬라 자동차 더 많이 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말에 토네이도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요즘은 이제 미국 전국에서 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수십 번의 토네이도가 이제 그 중부를 그 강타했다고 하는데 시속 136마일의 바람이었다고 하죠. 오클라호마 적어도 4사람 숨졌고 그 가운데 한 명은 신생아예요, 거의. 이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주지사가 12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니까 아마 분명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그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확률 50%죠. 아이오와주도 마찬가지고 아이오와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 그런가 하면 뭐 오클라호마, 캔사스도 뭐 대학교가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주리주도 많죠. 미주리 대학교가 있고 저널리즘 유명하잖아요. 알칸소, 텍사스 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겠네요. 텍사스는 북쪽이 보니까 굉장히 토네이도 뭐 이런 그 영향이 있던데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피해 지역에는 연방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했고요. 텍사스도 지금도 뭐 몇만 분 정도는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원래는 허리케인 시즌이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텍사스 이제 북동부 한국 분들도 살고 계시는 루이지아나의 북부라든가 알칸소, 미주리 막 우박 엄청 많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1년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1200번 온답니다. 물론 플로리다주에서 시작해서 뭐 그런 해안 중심으로 해서 동부 이런 데가 많지만 기후변화로 지금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는 것도 로케이션이 달라졌어요. 강도도 다르고 예전에 쭉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 변화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지 되지?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되지? 이걸 이제 어떤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됐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또 남은 뉴스 전합니다. 우크라이나가요,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힘을 합쳐서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610억 달러가 확정이 됐죠. 그런 것이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몇 시간 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무기들은 그게 안 되죠. 앞으로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어야지만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을 기다리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동부요 3군데 지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단 퇴각을 했습니다. 퇴각하는 목적은 여기서 한번 버텨보기를 할까? 무기 올 때까지 좀 버텨볼까? 하면은 군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군인의 생명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다 해서 퇴각을 한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도 군인들이 모자라서 무슨 뭐 입영 연령도 낮추고 하잖아요. 앞으로 1, 2개월은 더 힘든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자, 모든 일반 분들 39%나 심장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계단을 오르시겠습니까? 안 오르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굉장히 많은 계단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네요. 오늘의 NPR 방송이 보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저도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해야지 되는데 할 시간이 없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거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저와 같으신 분들 저를 기준으로 보면은 걷기 안 합니다. 골프 안 합니다. 뭐 뛰기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긴 거 체육관 안 갑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저의 아주 나쁜 버릇을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유럽 심장학회에서 컨퍼런스를 해서요. 쭉 발표를 했는데 48만 명이나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30대 중반에서 80대 중반. 아마 여러분과 제가 속하는 그 나이대죠. 그리고 반은 여성, 반은 남성입니다. 걸어 올라가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은 건강하게 어떤 분은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자 하시던데 월요일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결심을 한번 해보죠. 오늘이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몸이 바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심장 박동이 올라가죠. 순환 상태가 좋아지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심장 여러 가지 피의 순환 상태가 좋아져서 이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다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뭐 발의 관절이 어떻게 됐다던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전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계단 올라가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려가기가 아니라. 그러면 하루에 계단을 그럼 몇 개나 올라야지 되는데 이게요. 한 6개에서 10개만 계단을 올라가도 심장 질환을 줄일 확률이 이게 한 5%에서 20%까지 줄인다는 겁니다. 뭐 심장 박동은 좋아지고 피의 순환 상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혈압 물론 무슨 다른 가족 병력이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심장과만 연관이 돼서는 하루에 6개에서 10개 정도의 계단만 오른다 할지라도 그 정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5개만 올라도 된다는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럼 이게 언제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몇 년? 아니에요. 4주일에서 8주일, 뭐 약 2달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심장 질환을 굉장히 줄인다고 하고요. 게다 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리 근육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남은 줄 알고 했는데 모자랐어요.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429이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생각에 맡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